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구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거품이 빠진 종목과 거품이 남아있는 종목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같이 강하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좀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전반의 분위기 좀 읽어주시고요. 또 준비하신 내용들, 종목들 알려주세요.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제시해드린 자리는 하단에서 공격해도 되는 자리로서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자리로서 2940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그때는 이제 3200대 위치했었을 때 제시했었던 자리였었죠. 기다렸다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로서 2940이었었고 이후에 이 밴드는 위쪽으로는 3120하고 2890이 이게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좀 거품을 좀 빼는 자리에서만 좀 공략을 하자라는 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핵심 전략이었었고 이 기간 동안에 뭐 기준가 많이 좀 추천드렸었는데 뭐 삼성전기 16만 원 기준에서는 사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투매 기준가 13만 4천 원 두 개의 가격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LG전자 IT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2만 7천 원 당연히 회복한다고 보고 11만 2천 두 가지 가격대에 놓고서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되겠다. SK 하이닉스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9만 7천 원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사야 되는 자리. 그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건 그대로 이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6만 9천 원에서도 대한민국 사람 다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IT 쪽 계속 보게 되면 그 원익 아이패스 요거는 투매 기준가를 제가 38,000원 제시했던 것 같아요. 38,000원 제시했고 기준가가 45,900원이니까 요거는 1차 회복 자리로 45,900원 보시면 되고 38,000원은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도 되는 자리. 그리고 뭐 유진테크도 42,200원에서 강력 추천 좀 드렸었고 요 자리가 그 투매 기준가로 회복되는 자리, 그 다음에 월덱스를 참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요게 25,500원, 그 다음에 22,200원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실제로 저 공략 이후에 돌아서는 주식들이 많은데 IT 반도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IT 반도체나 그 다음에 그 TV 가전 쪽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이거 좀 그 게임주 쪽에서는 NC소프트하고 카카오 게임즈 있는데 NC소프트도 제가 65만 원은 회복될 거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62만 원 붕괴됐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한번 좀 걸리는 흐름이 이제 나올 거다. 그죠? 그래서 62만 원 밑에서 한 두 번 정도 분할 매신 분들은 65에서 한 절반 정도 끊고 58만 원에서 이제 70만 원 이 두 가지 밴드 놓고 가면 돼요. 게임주 쪽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요거는 대박이 났는데 65,500원 기준으로 투매 기준가 제시해드렸고 기다리면 69,000원 기분 회복된다. 그리고 이제 60일 전후에서 이제 호재 나오면 매도 의견 좀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대박이 났고 요거는 이제 알아서 잘 파시면 됩니다. 제 손을 떠났고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게임 언택트 관련되어서 이제 카카오나 이런 것도 제가 12만 1,000원 기준 해드리면서 게임주까지 이야기 해드렸는데 바이오 제약 쪽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중국 소비주에 들었었죠. 사야 되는 게 LG 생활건강. 그죠? 124만 원, 113만 원 기준까지 잡아드리면서 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사면 된다. 실제로 이제 어제 그 115만 원, 실전에서는 116만 원을 제가 저점으로 잡아줬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는 공략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 소비주까지 아모레 퍼시픽은 18만 원 밑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것도 시간이 꽤 지났어요. 한 3개월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24만 원, 23만 원, 요 자리부터 기다렸다가 제가 사자고 했던 자리니까.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IT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게임주, 언택트, 그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거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바이오도 이야기했는데 바이오하고 철강, 화학, 철강, 조선 뭐 이런 걸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계속 보시면 골고루 좀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게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하고 상호간세 인하 추진하는 요 내용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좀 건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요 모멘텀 좀 둔화를 시켜서 밸런스를 맞추지 않겠느냐. 성장주와 그다음에 이 산업재들 있잖아. 화학주하고 이제 철강주.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얘네들이 이제 좀 기울기를 맞춰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밸런스 조절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요 이격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바이오 쪽의 셀트리온이 좀 눈에 띕니다. 좀 생뚱맞는데요. 왜 생뚱맞냐면 차트도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섹터에서 제일 약한 주식 중에 하나가 그 셀트리온이거든요. 공매도 타켓도 많이 좀 되고 있고 좋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좋은 걸 찾아볼 수도 없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투매 기준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4분 정도 남았나요? 앵커님? 네, 한 3분, 4분 그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럼 3분 정도는 제가 셀트리온의 네. 시간을 할애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은, 이걸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이슈, 합병 이슈, 또는 레키로나, 그죠? 레키로나 관련된 어떤 이슈 소멸,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어떤 투신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인데, 저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레키로나 관련된 요 제로나, 또는 그 바이오 제약에 대한 어떤 투신 불안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은 저는 방어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30만 원대 중반까지 저는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여기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뭘 건든 거냐면 구조적인 변화의 거를 지금 시장이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기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CM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시밀러 업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바이오 시밀러가. 그리고 코로나 레키로나와 관련된 이 재료들은 39만 원대에서 30만 원 요 구간에서 날려버리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주가에서 다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본업인데 이 본업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트룩시마라든지 레미시마라든지 레미시마 SC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임상 진행되고 있는 이 시밀러 업체 시밀러인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면 트룩시마가 유럽에 판매 승인됐던 게 셀트리온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그 처음으로 셀트리온이 2012년도에 레미시마 개발한 다음에 미국에 진출했던 게 16년도고 그리고 사업 파이를 키웠던 게 유럽이거든요. 2017년도 말이에요. 근데 그 밸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룩시마가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이 30%가 넘어가서 안정적인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부정한 밸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공매도에 대한 문제냐? 공매도에 대한 문제. 50% 나왔으니까 뭐 반대 매매 물량들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 그럼 공매도가 원하는 이 목표도 도달해서 왜 더 빠졌을까? 요거에 대한 좀 굉장히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건 세금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세금 때문에 죽이는 거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 합병을 올해 말까지 해야만 가세 이연제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그룹에 합병을 하면서 내야 될 이 세금이 있잖아요. 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가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중요하게 투자 주체,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미래에셋이 됐든 삼성이 됐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금이구나. 저는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가격으로 좀 우리가 기준을 좀 삼으려면 어떻게 좀 기준을 세울 수가 있냐면 두 가지의 가격을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 아래쪽으로는 17만 2천 원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지금 21만 2천 원짜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전 저점이 24만 원이잖아요. 요거는 공매도나 반대 매매가 끝나면은 원상복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신 만약에 여기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 동안 여기서 밑에서의 싸움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셀트리온을 공략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준을 일단 21만 2천 원으로 놓는 거예요.
21만 2천 원 밑으로 흔드는 건 어차피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공격이 나오게 되면 17만 2천 원대 그때 한 번 더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상복귀는 25만 원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좀 가격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셀트리온 하나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 바이오텍 관련된 주식들 움직이는 걸 봤었을 때 낙폭주들이나 이번에 좀 시음하게 무너졌던 주식들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셀트리온 사연방이 너무 밀려서 왜 그런가 많이들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